끌어당김, 자기계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이런 것들에 과학적 배경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끌어당김에서 뇌과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끌어당김에 과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과학에다가 신경생물학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끌어당김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끌어당김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끌어당기면 뇌의 정보 처리 기술을 바꾸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필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끌어당김은 우리 뇌의 주의 집중 시스템을 가동하는 생물학적인 기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전부 다 뇌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기억이 우리 뇌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과학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뇌는 단순한 송신 그리고 수신 장치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정보는 우리 뇌 안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뇌 주의지증 시스템을 가동하는 생물학적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장보기 목록을 쓰는 것마저도 사실 정말 단순한 개념의 끌어당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 설정은 내 검색 엔진을 특정 방향으로 튜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바탕으로 우리 행동을 바꿔나가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망상활성계는 뇌의 스팸 필터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차를 사고 싶을 때 그 차만 보이는 현상,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그것만 보이는 현상,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부동산 뉴스만 나오고,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주식 이야기만 나오고, 내가 돈에 관심이 있으면 돈 이야기만 나오고, 이런 것들. 목표를 각인하면 배경 소음으로 처리되던 정보들이 기회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100이라고 할 때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1, 2도 안 된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받아들인 모든 정보들을 대부분 넘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으로 우리 뇌의 예측 모델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부동산이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현찰을 버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적인 성취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 것, 결혼 등등 뭐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여러 가지 가능태 공간, 쉽게 말해서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의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신경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현실을 예측하고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것을 조금 더 추구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트랙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지각하는 뇌 내부 지도를 재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우리 뇌를 바꿔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뇌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능태 공간이라 함은 베이지안 뇌라고 하는데 무한한 확률 중에 하나를 예측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정말 단순하게는 우리가 운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상 우리 끌어당김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중에 하나고 심상화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현실을 시각화해서 우리 모델을 자체적으로 수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를 거기로 맞추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펜듈럼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의 이런 에너지를 점점 빨아들이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배제 공포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 트랙을 바꿔서 거기로 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끌어당김과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을 통해서 단순히 내 구조를 바꾸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끌어당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확언이라던가 단순한 정신과적 상담 치료로도 이미 뇌가 바뀐다는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거짓으로 밝혀졌던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퇴화하기만 하고 절대 발전이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틀린 내용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가 점점 발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과 비교했을 때 요즘 나이 든 사람들의 기능이 굉장히 폭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많은 아웃풋을 내는 것은 바로 이 신경 가소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에너지를 뺏기는 펜듈럼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펜듈럼에 속해 있다는 내가 펜듈럼
펜듈럼에 알아차리는 게 1번입니다. 우리 마음은 관찰자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고 정말 단순하게 누군가와 말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몰입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단 한 걸음 정도 뒤로 떨어져서 관찰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펜듈럼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책에서도 말하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직장에 다닐 때는 그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그 집단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저 사람은 일 열심히 해 라는 모습으로 남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이 아니더라도 가정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대충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역경이 들어오게 되는지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비판이 돌아오게 되는지는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회사를 가장 편하게 다니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빠르게 처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는 게 가장 편해지게 됩니다. 그거는 어디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하게 해도 안 됩니다.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해도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 과도하게 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극적으로 말한다면 내 회사에 나의 프로를 다 바친다, 이런 거는 일단 현실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의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요성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그러면 일단 요 3개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힘든 일이 생기고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이 올 때는 이 3일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일단 목표 달성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아데노신 대사랑 그다음에 도파민 주기를 고려해서 나온 이 3일 루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집중력을 물리적으로 가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저는 그래서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책이음 카드를 통하면 전국 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가끔 힘들 때 도서관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서적 도피처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여담이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90분 집중 몰입을 합니다. 왜 하필 90분이냐? 우리의 인간의 리듬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90분 말하면 90분에 너무 칼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90분 내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우리 리듬에 맞추고 특정 지점을 30에서 90초간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에도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도파민을 통해서 이렇게 연료를 즉각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일차에는 출력을 하게 됩니다. 빈 방에서 가상의 청중의 목표를 설명하는 거죠. 빈 방이 없다면 그냥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해도 됩니다. 이게 바로 확언입니다. 우리가 확언하는 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실제 내가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고 문제가 안 풀릴 때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게 이상하신가요? 설명하기. 내가 어떤 개념을 습득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게 바로 학원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쓴 거를 보고 읽는 거는 저는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고 읽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억지로 쥐어 짜낸 거죠. 노트를 덮어놓고 그거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억을 나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기억이 안 날 때 몸에 불편감이 오는 그 고통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뇌를 한번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에 고통이 오듯이 뇌도 똑같습니다. 내가 끌어당김이나 트랜스서핑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일단 적어보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려고 할 때 우리 뇌는 그쪽으로 다시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그 과정을 이미 경험하고 뇌를 실제 근육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뇌가 실제 20, 30배 뉴런의 구조가 바뀌는 게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는 내부의 상상이랑 외부의 물리적 피드백이 일치할 때 신념이 강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상을 하고 우리 뇌를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작은 행동, 그것이 맞물리기 시작할 때 이제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설사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너무 강하게 원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작은 목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승리자 효과를 통해서 설사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던 여러분보다는 무조건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생각이 너무 든다, 정 안 된다 싶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게으름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실패했을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쇼츠를 너무 많이 봤을 때, 이렇게 비참한 결과,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걱정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1분간 내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걱정하지 않고 해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100번 말하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잠깐 걱정하는 것을 실제 시각화를 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고, 그리고 이 우주가 우리에게 완충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도체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의미 찾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정신 승리가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의미를 찾아서 나에게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실 회피하려는 편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게으름이 느껴졌을 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뇌,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겟팅, 일단 원하는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조용한 공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한번 노트랑 펜만 갖고 직접 가서 한번 써 보시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해킹 루틴을 한번 해보시고 한 번에 투여하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90분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해킹 루틴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작은 행동하기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고,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게 온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오히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바랄 수도 있는 이 느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성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이 정말 여러분이 3일에 안 되고 3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너무 작다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이 과정은 사실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년 아니면 길게 보면 10년 안에라도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뇌는 사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표가 높아봤자 아파트가 100억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는 이제 뉴욕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파트가 비싸면 호가지만 2천억입니다. 근데 왜 뉴욕 아파트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만 상상합니다. 왜 차를 고르라고 하면 포르쉐에서 다 멈추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차를 산다고 하면 왜 그렇게 목표를 낮추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내가 차를 산다면 내 예산에 맞는 거를 당연히 사야 하지만, 내가 끌어당김이나 트랜스서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나 혼자만의 목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목표를 왜 그렇게 낮추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거를 사회적으로 내가 말하고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놀리겠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만큼은 절대 낮추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뇌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는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반포에 있는 펜트하우스를 희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하는 것도 모를 거고요. 그래서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 방법도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 뇌가 알려주지 않을 뿐이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은 알려줍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이 정말 길지만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생각을 하는 것마저도 알려준 이 영상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작은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게 정말 가벼운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계속 있지 마시고 계속 나가서 산책을 하고, 정말 기분이 안 좋으시면 임장을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임장 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발을 통해서 걸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외부 세계가 동기화되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